삼덕 에스폼 2022년도 실적 분석에 이어서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상반기보다 9.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6.4%가 증가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6.3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거의 한 달에 1회전 정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조업으로서는 나름대로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772억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 대비 9.7% 상승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작년에 엄청 많이 증가했습니다만은 23.8% 감소했고, 그렇게 재고가 많아지셨으니까 더 생산을 좀 줄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매출 원가가 8.9%밖에 증가를 안 했으니까 매출 총이 더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를 또 줄였네요.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이 423억 원으로서 20.7%가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3.9%라 그러면 이건 매우 높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정도면은 뭐 진짜 그 땅 짓고 헤엄치는 100원 팔아가지고 한 24원 남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남는 거겠습니까? 기분이 좋은 얘기죠. 스르포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2023년에 그 상반기에 매출에 비례하는 그 매출 재료비는 117억 원대인데 작년에 이게 좀 금액이 이상하게 작았죠. 그래서 무려 재료비가 263%가 증가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작년 게 뭐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매출이 9.7%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재료비가 263%가 증가하냐? 그래서 그 차이가 253%인데 어쨌든 이 수치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아주 그냥 폭증했다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르픈율은 거꾸로 4.6% 하락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11.2%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TOE 생산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1.40이고요. 영업이익은 475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보다 52억 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는데 아쉽게도 회사는 분기나 반기 보고서에는 재고자산 명세를 비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해서 분석했다는 점, 이 점 알려드리고요. 요거는 연관했을 때 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넘어가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이 57억 7,500만 원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으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작년도에는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재료 매입액이 111억 원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뭐 35억 분이 안 되고요. 이게 진짜 맞는 건지 계속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68억 원인데 요게 이제 이 작년 거를 더하면은 매출 재료비가 마이너스로 나오죠. 물리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물리적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가지고 좀 장난치고 있었던 것 같다. 작년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이 가공 비율이 97%선 정도 됐었는데, 원재료 가격이 오른 거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가공 비율이 거꾸로 상대적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봐서, 가정을 해가지고 역산으로 풀이해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그 총 제조 비용에서 그 가공 비율을 곱한 것이 가공비가 되겠고, 이 가공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게 운영 비용이 되겠고요. 이 전체 금액, 그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비 금액에서 그 운영 비용을 뺀 게 재료 비율이 되겠죠. 어, 그리고 여기 위에 숫자는 그 재고자산 명세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 여기에서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빼면은 원재료 매입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1, 2단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마찬가지로 그 상반기에도 유형자산과 대체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는 합니다. 왜 유형자산하고 계속 대체가 일어나는지 저로서는 매우 궁금하지만은 그거를 뭐 그 설명을 듣지 않고는 저는 뭐 알 수가 없겠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수르프율은 거꾸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불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회사가 또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매입가격 하락과 판매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1, 2차 원재료 가격 급상승 추론과는 또 모순이 되죠. 작년에 뭐 잘못됐으니까 올해 아무리 정상화 한다 그래도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또 모순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투하자본 이익률은 상승하는 것으로 산출이 되고요. 요거 뚱보 뱃살 나온 그 재고 많은 거 줄여야 된다는 거 조금 줄였어요. 더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식회계 개연성 이번 가정권은 회전율은 상승하고 수르픈율은 하락한 것으로, 이 경우에 반증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인데 계속해서 이 추론과는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그 또 이 가격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하락한, 아니 그 상승을 했어요. 어, 스르프 손익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그 이 비성분으로 봤을 때는 상승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맞는 얘기고요.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내렸다 하는데 이것도 그거는 그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재료 가격 반등 추론은 입증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그 올랐을 거라고 추론했는데 이게 역방향이니까 그 불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했는데 반증을 하기 위해서는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이 아니고 올랐으니까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불식회계 개연성은 가정은 유효한 겁니다. 그 유효한 가정을 어떻게 무효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연간 거 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1,000원짜리 변호사로서 그 투명성 법정에 그 서서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해보셔. 그러면은 이 회전율이 올라갔을 거요. 그러면 맞는 거다. 뭐 하고 또 나머지 보완 사항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까지 해주면은 투명성을 입증하는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상반기 기준에서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 보면은 뭐 뼈수가 있는 게 아니고 상반기 실적만큼 한 내일도 그런 만큼 팔릴 것이다 하는 단순함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고를 줄였죠. 그러면은 계획보다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를 24% 그냥 또 증가시킨다면은 가만히 앉아서도 한 862억 원까지는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원가 회계의 모순을 나타내기 위한 예측이죠. 2022년 커다란 갭이 있는 매출원가를 가지고 예측한 2023년도 매출액은 6천억 원대였습니다. 그 갭이 2천억 원대가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어디서 그런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을 뻗어시 공시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매우 그 아주 이 무식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무식하면은 이제 용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가끔 저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무식하면 용기가 있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식회계에 의한 예측은 작년도 거로 봤을 때도 허망하다. 그러나 올해 거는 어느 정도 분식회계 개연성이 계속 유효하지만은 뭐 한 3,400억 정도 하지 않겠냐. 이 정도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구 밖으로 방출하고 싶습니다. 원가 회계를. 분식회계도 마찬가지로. 스루풋 회계로 봐서는 한 3,500억 정도 하는 거로 약간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보통 12회전 하는데 13회전.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은 3,611억 원대로서 한 1천억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업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 경우는 지금 재고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이 상승에 의한 이익의 증가가 나타났고요. 판매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 디프레이션을 지금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주가는 17,580원. 요거는 그 연간 거 했을 때 이미 좀 말씀을 드렸네요. 그 참고해 주시고요. 장부 가격 대비 지금 52%뿐이 근데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요 정도. 그러니까 더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좀 더 회계 투명성이 입증이 돼야 되고 좀 신뢰를 더 쌓는 그런 공시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준현 씨를 추적을 해보면은 1974년생으로 나오네요. 어, 엄청 젊네요. 한 50살 정도 됐네요. 그죠? 50살 정도 됐는데, 그러면 50살이면은 뭐, 젊은 건 아니죠. 한창 장년인데, 제가 봐서 젊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동일제강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동일제강은 또 성과가 어떨까 하는 또 호기심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철강 계통을 조금 더 좀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